부부간 증여를 잘만 활용한다면 약 6천만 원으로 양도세가 뭐 한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엑셀로 부자되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강도 부동산 대책들이 연쇄적으로 등장하면서 증여를 활용한 절세 전략 혹은 세금 회피 전략이 상당히 큰 관심을 끌었던 한 해였죠. 실제로 부동산 증여 건수는 2015년 이후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해서 8월까지 누적 증여 건수가 총 3만 1000건으로 상반기에만 작년 전체 증여 건수를 뛰어넘을 정도로 증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증여가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렇게 큰 관심을 끌고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 증여를 활용한 절세 전략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지난 엑셀로 부자되기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측 상단에 다시 보기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지난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에 사용된 엑셀 파일 역시도 언제나 그렇듯 하단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최근 몇 년간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증여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 버려서 이걸 팔자니 엄청난 양도세를 내야 하고, 특히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중과세까지 내야 하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팔지 않고 버티자니 보유세, 이른바 종부세 폭탄이 걱정이 되겠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증여를 잘 활용하면 양도세도 절세가 되고, 주택이 없는 가족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인당 과세인 그 종부세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일석이조인 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나중에 상속세도 내야 되잖아요. 당장 증여세가 부담이 좀 되긴 하지만 어차피 언젠가는 상속세로 내야 할 세금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일석삼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증여를 활용한 전략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증여를 활용한 절세 전략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증여가 뭔지부터 알고 가야 이해가 편하겠죠. 자, 세법 시간은 아니니까요. 부동산 증여에 대한 간략한 개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부터 살짝 알아볼게요. 재산을 무상으로 준다는 점에서는 상속과 증여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증여는 자발적으로 실행된다는 점, 상속은 사망 시에 자동으로 실행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차이점으로는 기본적으로 세금이 달라요. 계산 방법에도 좀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0년 전에 5억에 취득한 현재 시세가 한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녀가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상속과 증여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재산의 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재산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1순위로 하는 방법은 최근 6개월 이내에 매매 사례를 통해서 실제 시세를 반영을 하고요. 이게 없는 경우에는 2순위로 공시시가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시세가 좀 빤하죠. 그냥 시세로 평가를 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시세가 10억이니까 그냥 10억이라고 해볼게요. 자, 두 번째로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이 만약에 있다면 추가로 합산해서 계산이 됩니다. 뭐 이번 사례에서는 이 부분은 없는 걸로 가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차감을 합니다. 예컨대 10억짜리 아파트에 5억짜리 전세가 껴있다고 하면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시게 되면 증여재산가액은 5억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뺍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뭐 자녀는 5천만 원,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증여 공제가 되고요. 상속의 경우에는 일괄 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빼버리면 10억까지는 거의 세금이 없습니다.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하는 거니까 5천만 원을 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최종 증여 재산가액은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 4억 5천만 원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증여세율을 곱해줍니다. 증여세율 표는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두었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세표준액이 4억 5천만 원이니까 1억 이상 5억 이하 구간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계산을 해보면, 자, 증여세는 약 8천만 원이 나오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자진신고에 따른 3% 공제를 빼줍니다. 8천만 원에 3%니까 약 24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되면 최종 내가 내야 할 증여세는 7,76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증여세를 이렇게 많이 내는데 도대체 증여를 하면 남는 게 뭐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죠. 자, 그 부분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이 케이스에서 자녀가 아니라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다면 6억까지는 증여공제가 되니까 증여세는 하나도 낼 게 없게 됩니다. 자, 증여가액은 10억 원을 기준으로 인정이 되니까 5년이 지나서 12억 원에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양도차익 2억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놔뒀다가 12억에 매도를 했다면 양도차익은 7억이 될 거고요. 7억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고스란히 양도세를 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양도세만 거의 3억 가까이 내야 되고요. 만약에 다주택자라서 중과세까지 맞는다면 양도차익의 60% 이상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헌데 부부간 증여를 잘만 활용한다면 약 6천만 원으로 양도세가 뭐 한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엄청난 절세 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종부세 역시도 인당과세가 되니까 예컨대 뭐 공동명의를 활용해서 한 50% 정도만 증여를 한다고 하면 보유세, 절세도 가능하겠죠. 자,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도 살펴볼게요. 앞선 사례에서 7,760만 원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제가 요거를 비교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자, 요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양도세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를 활용해서 5억 원 증여를 했잖아요. 그러면 증여재산인 5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증여세를 냈으니까 뭐 끝났겠죠. 하지만 부담부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또 내야 됩니다.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계산을 해야 어떤 방법이 나한테 더 유리한 전략인지 판단이 가능하겠죠. 참고로 여기서 내는 양도세는 수증자인 자녀가 내는 게 아니라 부모가 납입을 해야 합니다. 자, 5억에 취득한 주택을 10억 원에 증여를 한 거니까 양도 차익은 5억이 될 거고요. 부담부 증여는 전체 재산가액의 약 50% 정도에 해당이 되니까 양도 차익 역시도 5억이 아니라 5억의 50%인 2억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양도세는 뭐 계산을 쭉 해보면 약 8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하겠네요. 뭐 양도세 계산법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양도세 계산 관련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렇게 했을 때 만약에 5년이 지나고 뭐 12억에 매도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증여 시 발생한 증여세 그리고 양도세는 약 한 1억 6천만 원, 그리고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세 6천만 원 정도를 더하면 총 2억 2천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래도 보시는 바와 같이 5억에 사서 12억 원에 그대로 매도했을 때 예상되는 양도세가 거의 3억 원가량 되니까 증여를 활용한 게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되는 셈이고요. 중간에 다른 재산이 혹시라도 더 있다면 뭐 종부세 감면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5년간 절감한 종부세까지 감안한다면 뭐 플러스 알파가 되겠네요. 또한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만약 부모가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재산과 합산해서 상속세가 부과가 되겠죠. 앞에서 상속세 같은 경우는 뭐 10억까지는 기본적으로 상속공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컨대 뭐 10억 원 외에 다른 재산이 한 10억 정도 더 있었다라고 하면 총 20억 원이 상속재산이 돼서 10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가 되겠죠. 자, 상속세율도 혹시 몰라서 제가 오른쪽에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상속세로 약 2억 4천만 원 정도를 더 내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전에 미리 자녀에게 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를 해놨다면 상속 시에 발생하는 자녀 상속재산은 1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상속공제를 받게 되면 상속세는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포함되지 않은 계산이 있는데요. 현재 10억 원에 증여한 아파트 뭐 혹은 다른 재산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상속은 솔직히 언제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 10년이 될지 혹은 20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지금 증여한 10억 원의 부동산이 10년, 20년 후에 얼마가 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뭐 10년 혹은 20년 후에 10억보다 가치가 떨어질 확률은 솔직히 좀 없을 것 같고요. 만약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아졌다고 한다면 그 가치 상승분만큼 사전 증여가 훨씬 유리하게 되는 거니까 이른바 부자들이 증여를 많이 활용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뭐 증여가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케이스별로 증여가 불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케이스별로 알아보는 증여세 실전 절세 전략편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응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